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플렉스 애널리스트 김세환입니다. 자, 오늘은 AMD, 스타벅스, 페라리를 저희가 분석을 한번 해볼 건데요. 유증호 선임 연구원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저번에 댓글이 연초 이후 5개밖에 안 달렸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근데 그 편에 무려 댓글이 2개가 달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자, 댓글이 달린 기념으로 한번 또 읽어봐야겠죠, 저희가. 어떤 댓글이냐면 먼저 이제 PB4i님께서 댓글은 안 달아도 열심히 보고 있다. 짧으면서도 핵심 내용이 잘 전달되고 있어 너무 유익합니다. 응원합니다. 라고 써주셨고 2225님께서는 잘 보고 있습니다. 라고 굉장히 간결하고 깔끔하게 써주셨어요. 어떻게 좀 분석하시나요? 이 글에 대해서는. 네, 첫 번째 분은 군더더기 없는 어휘력, 두 번째 분은 간결하지만 마음이 느껴지는 전달력, 모두 만점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뭐 투자 의견으로는 스트롱바이네요. 네. 자, 시청자 여러분 뭐 다시 한번 또 감사를 드리고요. 근데 구독자분들의 댓글에 좋아요가 딱 2개인데요. 하나는 저예요. 나머지는 접니다. 그러면 잠깐만. 피디님은 좋아요 안 누르셨나 봐요. 저희 팀 막내도 안 누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어쨌든 그래도 저희는 또 미국 주식을 묵묵히 또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네. 자, 오늘 미국 주식 플렉스 또 짧고 핵심 내용만 정리해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AMD인데요. 일단 실적은 시장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출은 18%, 주당 순이익은 무려 44% 크게 감소했는데요. 일단 PC 시장 수요 둔화가 그로 인한 타격이 그대로 반영된 모습입니다. 그럼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 저희가 부정적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일단 공급 차질과 수요 둔화는 작년에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되었던 부분이기도 하죠. 오히려 저희는 이제는 긍정적인 면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작년 하반기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AMD는 이제 AI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관련 신제품을 굉장히 자신감 있게 출시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생성형 AI를 위한 MI300X GPU를 발표를 했는데요. MI300X는 차세대 CDNA3 아키텍처와 업계 최대 메모리 공간 그리고 빠른 메모리 대역폭을 결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이제 AI 추론 성능에 굉장히 밀접한 또 영향을 또 끼치고 있는데요. AMD는 이미 2분기에 최상위 데이터 클라우드 업체, 밝히진 않았지만 뭐 아마존, 뭐 구글 클라우드 이런 쪽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 대기업과 계약을 맺었고 4분기에는 본격적으로 이 제품을 출시할 거다 이렇게 또 예정을 밝혔습니다. 자, AMD에 MI300 칩이 있다면 엔비디아에도 H100이 있잖아요. H100 칩은 대당 수천만 원을 호가한다고 하던데 엔비디아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엔비디아의 H100 칩은 한화로 거의 약 8천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생성형 AI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AI 플랫폼도 출시했고 AMD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또 MPA는 또 엔비디아, AMD 또 2개 다 같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렇죠? 네. 자, 다시 이제 AMD로 돌아와서 경영적인 측면을 보면 AMD가 자사주 매입을 확대하고 있는 것도 일단은 ROE를 지지할 수 있는 요인이고요. 저희는 AMD의 12개월 선행 PER과 향후 3년 EPS 연평균 복합 성장률을 반영한 주가도 시장과 산업 대비 AMD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는 투자가 유효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단지 이제 연초 이후 주가가 75% 넘게 상승을 했어요. 이런 부분은 단기 변동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일부 먹은 비중 어느 정도는 덜어내는 것도 변동성을 대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죠. 자, 두 번째 종목은 스타벅스인데요. 이번에 또 새로운 음료가 출시가 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번 새로운 음료는 이제 스타벅스가 라이선스 파트너들과 협력해서 스타벅스 그린 에이프런 블렌드를 출시했습니다. 또한 프로즌 레모네이드, 스타벅스 리프레시 음료를 연구 메뉴에 추가하기도 했죠. 네, 스타벅스의 회계연도 23년도 3분기 4월에서 6월에 해당하는 기간의 실적은 이제 외형 성장과 중국 시장 회복세로 성장세가 나타났습니다. 우선 글로벌 시장의 견고한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중국 시장의 실적 개선은 점진적으로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이익 성장 기대를 감안한 상대적 주가 수준도 동종 기업이나 시장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죠. 네, 수요를 통한 실적 성장을 볼 수 있는 동일 매장 매출은 신규 매장을 제외한 기존 매장만을 고려해서 매출 성장률을 계산해보는 좀 수치인데요. 스타벅스의 글로벌 동일 매장 매출은 10% 증가했습니다. 이 안을 들여다보면 중국 시장의 동일 매장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6% 성장하면서 회복세가 나타났죠. 또한 외형 성장도 지속적으로 이어졌는데요. 3분기 스타벅스 신규 매장은 588개가 오픈됐습니다.
이래서 전체 매장 수는 무려 약 37,000개를 달성했죠. 미국과 중국의 매장 수는 전체 스타벅스 매장의 61%를 차지합니다. 또한 리워드 멤버십 가입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고 스타벅스의 새로운 시장 확대도 이어지고 있는 중인데요. 올해 파라과이에 첫 매장을 개장했고 이탈리아 로마에도 이제 파트너 협업을 통해서 신규 매장을 개장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진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남자라면 누구나 좋아할 수밖에 없는 페라리인데요. 미국에 상장된 페라리의 종목 코드도 레이스, 뭔가 이제 레이스를 한다 이런 이제 느낌으로 굉장히 강하게 또 종목 코드를 박아놨는데 코드만 봐도 굉장히 더 빠름이 느껴집니다. 얼마 전에 독일차에서 또 제공하는 또 드라이빙 센터도 다녀오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좀 어땠나요? 고배기량의 차량도 탑승해보고 이제 짧지만 서킷도 달려볼 수 있어서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페라리와 같은 자동차 기업을 더 잘 쓰기 위해 다녀오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열심히 갈아넣고 있습니다. 페라리 이번 실적과 투자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페라리 같은 경우에 이제 페라리 차량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되는데요. 이제 레인지, 스페셜 시리즈, 아이코나, 슈퍼카 이렇게 크게 분류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페라리 차량은 레인지 분류에 좀 속해 있고요. 전체 판매의 약 97%를 차지합니다. 이 외에 한정판은 가격이 상당히 높아요. 이제 분류에 따라서 아이코나나 슈퍼카로 나뉘는데 대표 슈퍼카로는 엔초 페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 실적을 보면은 페라리 주문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차량 인도 수도 견고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했는데요. 무엇보다 고가의 커스텀 차량 판매가 늘어나면서 마진 개선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높은 주문량에 따라서 연간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꾸준한 실적 성장이 기대되면서 장기 투자성은 여전히 유효한데요. 다만 연초 이후 주가가 가파르게 약 45% 상승했죠. 상승한 점을 고려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난리가 난 게 또 페라리의 고성능 SUV 모델 프로상계잖아요. 예전에 이제 포르쉐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망해가던 포르쉐를 살렸던 게 가성비 높은 박터 그리고 SUV 까이엔이었는데 프로상계도 혹시 뭐 가성비 모델인가요? 가격은 얼마나 되나요? 네. 2023년 모델이 이제 하나로 약 5억에서 6억일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5억이요? 역시 페라리는 페라리네요. 네. 프로상계 주문은 좀 들어오고 있나요? 네, 첫 SUV인 프로상계 주문은 높은 수준이고요. 약 2026년부터 인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게 지금 주문이 많이 밀려가지고 이렇게 2026년에 첫 차를 받아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이제 높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이고 있고요. 스펙을 좀 살펴보면은 상당히 놀라워요. 프로상계 스펙은 이제 약 12기통의 자연흡기 엔진을 쓰고 있고요. 725마력이라고 합니다. 제로백은 3.3초고요. 그래서 신차 프로상계뿐만 아니라 페라리 전체 신차 주문이 좀 많이 밀렸는데요. 물론 이제 공급망 이슈도 있었겠죠. 높은 수요에 기반해서. 신차 주문 같은 경우에는 2025년부터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하이브리드 모델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에는 전체의 43%가 하이브리드 모델 판매로 이제 나타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벤트를 보면 2025년 4분기에는 첫 전기차 공개를 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F1에서도 친환경 연료를 향후 사용하기로 이제 규정이 바뀐다고 해요. 이런 레이싱에서 얻은 경험과 기술 접목을 통해서 경쟁력 제고는 이어질 것으로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AMD, 스타벅스, 페라리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더욱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시면 검색창에 KB 리서치로 들어오시면 디테일한 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